많은 가정이 맞벌이일 텐데요. 연말정산공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로 관여하지 않고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공평하게 나눠서 하시나요? 맞벌이 전략에서는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연봉 높은 쪽에 몰아주면 좋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만 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세 번째, 맞벌이 전략을 위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초 지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전략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자료인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에 해당됩니다. 산출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급여가 클수록 줄어드는 세금도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대상이 되는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거나 정해진 금액을 바로 차감합니다. 급여의 양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이 차감되는데요. 물론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만 차감이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연금,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맞벌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누가 공제를 받더라도 동일한 금액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통은 본인의 연봉은 알아도 과세표준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로 근로자 누구나 공제를 해줍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대부분 납부하고 있고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납부금액이 더 많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인적공제도 본인에 대해서 기본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기본적으로 150만원이고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일 때는 추가 공제가 더 있으면 과세표준이 더 줄어듭니다. 초과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에서 아래쪽 세율로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부부의 총 급여액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율 6% 기준인 1,400만원을 보면 총 급여액 기준으로 대략 2,750만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세율 15% 기준은 5천만원인데요. 총 급여액 기준으로는 7,150만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세율 24% 기준은 1억 1,330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기본적인 본인의 과세 표준이 어디고 세율은 얼마인지 인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득공제가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줄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500만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 구간 내에 있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예로 15% 구간이면 500만원 소득공제의 15%인 소득세 75만원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7만 5천원을 합해서 모두 82만 5천원의 세금을 줄어듭니다. 합쳐서 16.5%가 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내려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500만원 소득공제로 15% 구간에서 6% 구간으로 내려갔다고 하겠습니다. 300만원이 15% 구간이라고 하면 소득세가 45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6% 구간이므로 소득세가 12만원입니다. 합하면 57만원입니다. 기본소득세는 5만 7천원이고 합하면 62만 7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공제가 반영되므로 설명한 금액보다 실제로 적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는 공제되는 비율만큼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맞벌이 전략에 어떤 항목들이 대상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일 텐데요. 인적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에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맞벌이 전략과 상관이 없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인원수에 따라서 공제의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고민이 살짝 필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일 때 한쪽으로 몰아주면 35만원을 공제받지만 부부가 나누게 되면 각각 15만원씩 받아서 합으로 30만원이 됩니다. 3명 이상일 때는 30만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사용한 비용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비용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항목은 5가지고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맞벌이 전략에서 세액공제인 보험료와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허들이 있는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총 급여에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이 정해지므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지만 나이 요건이 안 맞는 경우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비용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나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한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공제 외에 맞벌이 전략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경우 최저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높기 때문에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한 후에 누구 명의의 카드로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용금액이 너무 많거나 이미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고민할 것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최저 사용 금액입니다. 사실 의료비를 한도 이상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몰아주기가 가능하고 세액공제이므로 총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몰아주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주택 관련된 공제를 보겠습니다.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처음 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할 때 누구의 명의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전세대출인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는 소득공제이므로 총급여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월세는 8천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금액이 총급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5,500만원 이하자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런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은 총급여 5천만원으로 세율이 15% 구간이고 배우자는 총급여 8천만원으로 세율 24% 구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초과금액을 보면 본인의 1,700만원은 세율 15% 구간인 것이고 배우자의 24% 세율인 초과금액이 756만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세율 구간이 더 높습니다. 소득공제는 1,8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24% 구간의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최저 사용금액이 존재하다 보니 총 급여가 많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배우자의 초과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본인이 받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비슷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는 4천만원과 6천만원으로 다르지만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적용된 세율은 같은 15%이고 15% 구간의 소득공제 대상금인 초과금액은 본인이 948만원 정도이고 배우자는 2610만원 정도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18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 구간이 비슷하므로 적절하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초과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보다 많습니다. 전체를 다 반영해도 15% 구간에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세율 구간이 6%로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15%를 모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 사용 금액이 적은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본인 쪽으로 몰아주면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은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용카드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율 구간이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경우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금액,
그리고 1년간 사용할 신용카드의 예상금액입니다. 총 금액을 각각 4천만원과 6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저 사용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2,500만원입니다. 최대 공제금액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15% 기준으로 하면 각각 2천만원씩 더 필요하므로 6,500만원입니다. 일단 최대로 잡았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 사용 금액보다 1년간 예상되는 신용카드 금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줘야만 한 명이라도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 사용액이 최대 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소비가 굉장히 큰데요. 양쪽으로 사용 금액을 나눠서 양쪽 모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때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사용을 늘리면 한도까지 공제받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인 경우인데요. 잘못 배분을 하면 공제 금액이 양쪽 모두 소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공제는 한도가 초과된 쪽에 몰아줘야 합니다. 다른 쪽은 적절하게 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사용을 최대한 늘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므로 간단합니다. 의료비 전체 금액과 최저 사용 금액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공제가 가능한 쪽으로 몰아줍니다. 최저 사용 금액을 총 금액을 본인 4천만원과 배우자 6천만원으로 하면 각각 3%를 적용해서 120만원과 180만원이고 합해서 300만원이 됩니다. 1년간 의료비 사용액이 표와 같이 본인 100만원, 부양가족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을 사용해서 합계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총 급여가 6천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배우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본인에게 한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제외하고 배우자 의료비까지 합해서 200만원만 가능합니다. 그럼 최저 사용금액 120만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80만원이 됩니다.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준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해서 전체 의료비 300만원이 가능하고 최저 사용금액에 180만원을 빼면 120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 15%인 18만원이 실제로 세액공제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없다면 방금 전에 보신 것과는 다르게 총 금액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면 될 것입니다. 주택 관련된 공제는 한번 계약하면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은 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과 주택 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이므로 고민할 것도 없이 총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8천만원 이하자여야만 하고 세액공제이므로 누가 공제받아도 공제 가능한 금액은 동일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1,000만원까지이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공제율이 17%이고 최대 1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500만원 초과이면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총급여 2,750만원인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치고 보면 결정세액이 34만원입니다. 이 경우라면 월세공제가 170만원까지 가능하더라도 34만원만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도 결정세액은 15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등 다른 공제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결정세액이 얼마나 될지도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이 정리가 되셨나요?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